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을 둔 7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이런 사연 채널을 열심히 챙겨보며 사연자에게 이입이 되기도 해서 매번 열도 내고 화도 내고 또 가끔은 눈물도 짜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곤 하였는데요. 사실 제가 제보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나 봅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늘이 제가 불쌍했던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가 없으면 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결국은 이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더군요. 웬만한 보도블록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어서 몇 미터만 가도 걸리기 십상이며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문이 무거워 홀로 여닫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라는 고민과 걱정에 빠져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병세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살다가 제가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집을 정리하고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자식들이 모두 서로 지혜미 모시겠다고 말다툼도 좀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기에 더욱 자식 키우길 잘했다. 그래도 내 인생 이래봬도 잘 살았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큰아들의 고집으로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둘이 맞벌이인 데다가 애는 대학교 기숙사에 간지라 크게 좁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혼자 살아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혹여나 생활하다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도 신고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 사망보험금을 잘 모아둔 탓에 생활비와 식비, 또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 저를 도와줄 간병인 비용은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저에게 끔찍히 잘해주었죠. 아침 저녁을 항상 같이 먹고요. 제 건강 체크는 물론 제가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위험한 곳에는 고무 테이프로 다 감싸주었죠.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으니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 아들 부부를 칭찬을 했습니다. 순자씨는 진짜 잘 살았다. 자식 잘 둔 거야. 어쩜 그렇게 효심이 깊어. 글쎄 말이야. 며느리도 오히려 더 모시자고 했다면서? 에휴, 내 자식들도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등의 말들을 쏟아내었기에 저 또한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그런 아들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에 가끔씩 정장이나 구두 가방 등 선물을 사서 아들 부부에게 선물하기도 했고요. 아이 엄마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거참 하면서도 그래도 잘 쓸게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예뻐요. 마음에 쏙 드는데요. 라고 웃으며 감사의 표시도 하였기에 그런 선물들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더욱 퍼주고 싶더라고요. 큰아들뿐만 아니라 작은 딸도 매일 전화를 해서 뭘 하고 있냐, 뭘 했냐 묻고 또 주말마다 남편과 찾아와서 같이 외식을 하러 가기도 했기에 이런 고마운 마음들은 겹겹이 쌓여서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줄 유산을 더욱 아껴두고 살자. 꼭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해주자 라는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살았을까요?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자식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꾸준히 오던 연락도 함께하는 외식 자리도 줄어들었고 함께 사는 큰아들 부부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어렵다.
딸 등록금의 자취방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일주일 정도 제 앞에서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손녀장학금 모두 대주겠다. 어려운데 뭘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냐 하고서 그때부터는 손녀 생활비와 장학금도 모두 제가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눈치를 안 주었어도 그 정도는 사랑하는 손녀딸을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꾸 눈치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는 내가 조금 버겁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따로 가정을 차린 상황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는 것이 사람 일이니까요. 저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걸 알고 있었으니 그러한 눈치 또한 잘 알아채고 그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어떤 일이든 나서서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작은 딸 부부와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일이 바빠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도 했고 또 우리 사위 딸 그리고 손자들도 보고 싶어서 간만에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는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위가 참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길래 마침 참치집 맛 좋은 집이 있다. 게다가 좌석이 아닌 룸으로 되어 있는 곳이니 나 또한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될 거다 하고 그곳으로 가서 주문을 한 뒤에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아마 차에 타고 내려올 때 두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아유 미안하네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린 듯 싶으네 라고 말하니 사위가 벌떡 일어서며 그래요?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딸 또한 엄마 잠깐만 나도 화장실 좀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고 손주들과 함께 먼저 나온 음식 한 접시를 집어 먹으면서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예뻐라 하며 손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 부부가 너무 안 들어오더군요. 차까지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저 또한 잠시 자리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보았죠. 그리고 문 옆에 서 있는 듯한 딸과 사이를 보고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 이러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대체 어머님은 언제까지 갖고 계신데? 아 나도 몰라. 1년 정도 지나면 좀 나눠줄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없으시니 큰형님 댁이 돈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모시자고 했잖아. 여보 좀 모신다고 모셨으면 진작 그랬지. 우리 오빠 성격 몰라? 돈이면 눈 돌잖아. 이러다가 당신 한 푼도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 설마 그러겠어. 아니 몰라. 머리 아파. 당신도 그만 좀 해. 저는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아니 한 바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유산이야 나눠줄 생각이 있었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면서 나름 섭섭하지 않게 늘 도와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유로 처음에 저를 모시겠다고 했다고 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과 사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저랑 눈을 마주치고 저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당황한 듯한 딸이 엄마 왜 나와 있어 먹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사위는 크게 대놓고 한숨을 쉬면서 아휴 당신이 알아서 잘 얘기하고 들어와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뒤에서 이런 말을 할까?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차올라서 됐다고 그만 가겠다고 잡는 것을 뿌리친 뒤 길가로 무작정 나가서 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한 뒤 크게 울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니 혹여나 큰아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날 데려오고 잘해줬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친절한 기사의 도움으로 택시를 탄 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이러고 있는 제가 참 미련하고 한심스럽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더군요. 먼저 떠난 남편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를 두고 떠나서 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한 뒤 제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묻는데 차마 아까 일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고개를 젓는데 아무래도 티가 났는지 이상하네. 어머님 표정이 오늘 너무 안 좋은데? 여보, 뭐 아는 거 있어? 그러게, 오늘 어머니 경이랑 외식하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혹여나 전화라도 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 두려웠던 저는 아유,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보구나 라고 그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연락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큰아들 부부는 아직 절 많이 챙기고 또 저와 여전히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등 그런 모습이 보여서 괜히 내가 의심했구나. 아들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 혼자서 괜히 걱정한 듯 싶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없었던 일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딸에게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아직 마음이 상해 있었고 또 미안하다는 말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흐지부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한동안 바쁜지 거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시피 하였는데 그러니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먼저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가면은 제대로 놀다 오기 힘들지 않겠어?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거라 라고 연거푸 말했어요. 국내도 아니고 몽골이라는 해외 멀리까지 여행을 간다는데 괜히 움직임이 불편한 저를 데려갔다가 아들 부부가 제대로 못 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끝까지 저와 함께 가겠다고 설득을 하더군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또 함께 여행을 언제 가겠냐? 이왕 가는 거 괜찮으니까 어머님도 함께 가자.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저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도 타보며 좋은 경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묻기도 하면서 비행을 마치고 내려오니 정말 낯선 나라였습니다. 풍경도 소음도 날씨도 그냥 모두 신기했어요. 저희 여행은 오전에 패키지로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반 패키지 여행이었는데요. 5박 6일 동안의 긴 여행이어서 처음 2박 정도는 관광지나 유명한 곳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참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었던 저는 그곳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걸까요? 아니면 순진했던 걸까요?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에 일어났으니까요. 여느 때와 같이 오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평소와 달라진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도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냥 가볍게 물어봤나 싶어서 많이 남았지. 자식들 주려고 거의 쓰지도 않았다. 우리 손주들도 모자람 없이 잘 살아야지 라고 대답하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턱 뱉더군요. 엄마, 그럼 지금 좀 주면 안 돼? 당황한 제가 며느리를 보니 며느리가 제 눈을 피하더군요. 확실히 봤습니다. 지금?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뭐 급한 일이 있어? 제가 다시금 물어보니 아들은 짜증난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도 엄마 모시고 살기 힘들고 또 이제 우리 딸 시원이도 대학 졸업하고 들어와서 살 건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애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면서 걔네 돈 때문에 엄마 모시려고 했다고. 그런데도 주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하여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우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딸과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그렇다면 따로 연락을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경희한테 뭐라고 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했지. 뭐 엄마가 돈이냐? 아 그건 너무했잖아.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아들이 있어서 안심한 찰나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이 내 귀에 꽂히듯 들려왔어요.
아주 선명해요. 엄마, 그러니까 우리 좀 제대로 잘 살아보게 이제 좀 물려주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했어. 나도 집사람도 맞벌이 생활이 몇 년인데 그만두고 쉴 때도 됐잖아. 그리고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랑 살 거야. 돈 좀 물려주면 우리 집이랑 가까운 집 얻어서 엄마 간병인도 아예 두고 또 그렇게 이웃처럼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아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내가 모든 재산을 주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니 아득하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